이럴 땐 이런 책의 인프로입니다. 미래 간호사들, 미래 간호대학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할머니에게 라는 소설 단편집입니다. 이 책은 총 6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전부 다 할머니에 대한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전부 다 할머니가 등장하고 할머니의 존재를 다루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들도 모두 다 여성 작가분들이시고요. 네. 그죠?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서점에서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찾다가 좀 제목이 특별한 것 같아서 골라보게 됐고요. 미래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는 이유는? 네, 일단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는 필연적으로 노인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볼 텐데 그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할머니분들의 병실이 할아버지분들의 병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수명이 더 길다 보니까. 그래서 할머니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사로서 이들을 잘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잘 보지 못했던 어떤 할머니들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고령층들이 많기 때문에 할머님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추천을 해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먼저 나오는 윤성희 작가님의 어제 꾼 꿈이라는 단편인데요. 네, 어제 꾼 꿈이라는 단편에서는 주인공 나가 등장을 하는데 할머니인 나는 남편을 잃었고, 이 소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메인 스토리가 죽은 남편이 자기의 아이들과 동생의 꿈에 나오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딸이나 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마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가운 태도를 가지고 있고 계모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의 문을 결국 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나도 어떻게 보면 무디고 조금 이렇게 내색하지 않는 좀 억센 그런 캐릭터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조카 손녀와 마녀의 숲을 만들면서 소원을 빌 때 우리 아들 따라다니는 꼬마 귀신 없애주세요. 그리고 딸이 전화 일주일에 한 번 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면서 내색은 안 하지만 쓸쓸하고 자식들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늙었다고 해서 어떤 노인네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이의 모습도 분명히 있고 젊은 여성으로서의 모습도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귀찜을 주인공이 끓이면서 내 이름은 아귀, 귀엽지는 않아요, 맛있지요 이런 식으로 동시를 한 편 지어본다든지, 비가 오면 손가락을 벌려요, 그 사이로 비가 지나가게 라는 동시를 들은 걸 기억하고 빗속에 손을 내밀어 본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과거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그때 네. 했었던 말도 안 되는 농담하면서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데 우리끼리는 막 되게 재밌다고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아내는, 제 아내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할머님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어쩌면 혼자 계실 때는 전 연령대의 모습이 다 나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21년 정도를 살아왔는데 오래 사셨네요. 네, 맞습니다. 21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21가지요? 매년 저는 굉장히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네,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 몇 개의 자아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단편이 백수린 작가의 흑설탕 캔디라는 단편인데요. 굉장히 클래식하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 주인공은 여기서 30대 초반의 손녀예요. 이 집안의 장녀인데 교통사고로 엄마를 어렸을 때 잃고 13세에서 16세까지 파리에서 가족들과 거주를 하게 됩니다. 엄마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엄마의 역할로
함께 사시면서 파리에도 같이 지내셨는데 그 파리에서 할머니가 연애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연애 상대가 브리니에 씨라고 프랑스인인데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노인도 우리와 같은 20대의 저와 같은 어떤 이성을 향한 궁금증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되게 예쁘게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떠한 그 나이대의 사람을 보면 그 나이에 맞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죠.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의 범주 내에서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조금만 벗어나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왜 나이답지 못한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들의 편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좀 더 이런 할머니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됐든 그 사람의 모습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이외에 더 많은 과거의 모습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단편, 그 흑설탕 캔디의 단편이 끝날 때 손녀가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계셔서 할머니하고 달려가서 막 인사를 해요. 주먹을 꼭 쥐고 계시길래 할머니 주먹 좀 펴보시라고, 손 좀 펴보시라고 막 쪼르는데 아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주먹을 끝까지 안 피는 모습을 보이고 이 단편이 끝이 나거든요.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집 앞 길가에 앉아있는데 지나가시던 어떤 여자분께서 손에 쥐어주신 흑설탕 캔디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할머니가 손을 피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할머니와 연애를 했던 브리니에 씨가 할머니와는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각설탕을 혼자 막 쌓고 좋아하는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옆에서 할머니는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그 사람과 같이 아이같이 웃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마지막 나의 꿈속에서 할머니가 주먹을 끝까지 피지 않는 것은 할머니로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키우는 데에도 할머니는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중요한 역할로 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기억을 갖는 것도 할머니가 아니라 여자 난실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연세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사람 한 분 한 분이 정말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70평생 혹은 80평생을 사셨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자신의 어떤 통찰력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사회 그리고 어떤 사물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이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의 인생의 경험 그리고 어떤 삶의 지혜들을 좀 많이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노인층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알지 못하는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할머님들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철학자 로크가 건강한 신체의 건강한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다양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에 따른 이론들 철학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예요. 신체적인 힘이 딸리고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건강할 때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막 생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일어나서 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신체가 노쇠되면서 좀 몸이 이제 약해지면 당연히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힘도 좀 약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신경질적이 되고 상대방이 나를 좀 이해를 못 해주면 더 서운함도 많이 생기고 바로 감자조림을 얼굴에 그런 거 집어 던져버리고 빽빽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격 이상하다기보다는 신체의 어떤 기능이 점점 퇴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정신적인 능력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그렇습니다. 되었고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제 이런 노년층들이 주로 계시는 곳에서 봉사를 하시는 이런 간호사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노인에 대한 이해적인 측면에서도 이 소설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노인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의 젊음은 영원하지가 않을 거잖아요. 이 책을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단 한마디로 짧고 강렬하게 추천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도 똑같다. 할머니도 똑같다. 정리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 나이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대충 다 알잖아요. 근데 노인층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똑같고 우리가 원하는 거나 우리가 싫어하는 거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더더욱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들을 인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읽으시면 참 좋은 책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아주 좋은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할머니에게 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미래 간호사들에게 추천하는 세 번째 책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